피부암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붙인 후에 절반 이상의 덩어리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기세요? 한두 번 더 붙였으면 했는데 굉장히 아프거든요. 붙일 때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힘들어 하셔서 3번만 붙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느냐고 되물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의사도 놀랄 정도였다는 거죠. 약초방송 시청자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의 건강을 바라면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이게 듣고도 믿기지 않습니다. 제가 들었는데 이게 정말 그럴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정말 놀라웠거든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작년에 소개한 적이 있어요. 저와 함께 약초 공부를 했던 분이 쇠비름이라는 약초로 보약을 만들었죠. 그리고 피부질환 뿐만 아니고 여러 질환의 효과를 보았다는 내용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당시에 저에게 약초 배웠던 또 다른 분이 이 쇠비름고를 만들었나 봐요. 저는 몰랐죠. 그런데 그분이 지인의 암덩어리가 뚝 떨어졌다 라는 사연을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처음에 저는 그 문자를 받고 이게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분이 글과 사진도 보내셨는데, 자, 먼저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 있어 자랑합니다. 86세 되신 할머니이신데요, 목에 생긴 이물질, 이 이물질의 크기가 약 1cm가량 봉긋하게 솟아난 자주색의 사마귀 같은 정도의 크기였다고 합니다.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이게 무슨 일이죠? 피부암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이번 달에 시술하기로 결정을 하고 기다리던 중에 제가 지난 여름에 만들어 두었던 쇠비름고를 3차례 상처에 붙였다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이어가겠습니다. 상처 부위를 처음부터 찍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자, 이 얘기는 쇠비름고를 거기다 붙이긴 했는데 본인도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첫 번째 붙인 후에 절반 이상의 덩어리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자,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3번을 붙인 후에는 눈으로 보기에 거의 없어진 것처럼 보였다 합니다. 여러분 믿기세요? 한두 번 더 붙였으면 했는데 쇠비름고가 굉장히 아프거든요. 붙일 때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힘들어 하셔서 3번만 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병원에 시술 받으러 가셔서 오늘 시술을 받았는데요, 저한테 문자하는 날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느냐고 되물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의사도 놀랄 정도였다는 거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시술하자고 해서 아주 간단한 치료를 받고 나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믿기십니까? 저도 상당히 놀랐는데요. 쇠비름은 전통적으로 이질에도 사용됐었고요. 그리고 각종 피부 질환에 사용되었던 약초입니다. 그런데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암으로 진단을 내렸잖아요. 암이잖아요. 근데 암덩어리를 줄어들게 한다? 암덩어리를 떨어지게 한다. 정말 놀랐습니다. 저도 이번 사례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례에 대해서 좀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러면 쇠비름고가 무엇인가, 지난 여름에 찍어두었던 영상을 잠깐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쇠비름을 왕성하게 자랄 적에 채취를 했어요. 3일간을 데려가지고 고를 만들었어요. 고를 어떻게 만드는지 조금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쇠비름을 물을 넣고 이제 계속 삶아요. 삶아서 쇠비름이 으스러지도록 한 하루 정도는 삶았어요. 그러면 이게 다 이렇게 만지면 다 으스러져요. 그럼 그거를 다 건져서 바구니에다 건져서 물만 다시 또 솥에다 넣고 또 데렸어요. 그걸 한 이틀을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물 외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나요? 전혀 없어요. 그렇게 해서 고를 만든다는 거죠? 고만 하죠. 그걸로 고 아무것도 안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활용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혹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한번 발라보자. 구정 세고 나면 며칠 걸리고 그러면은 더 힘들을까 싶어서 한번 딱 바르고 그날 저녁에 잤어요. 잤는데 위에 상처가 다 없어진 거예요. 감쪽같이?
그 홈이 확 패여가지고 예. 빨개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잘 못 먹었어요. 아파서 시래려웠어. 그러면 그 홈 파진 지가 얼마나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기간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는 수술밖에 예. 도리가 없다. 예. 방법이 없다. 예, 그래서 이제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예. 그냥 제가 그걸 발랐는데 자고 나니까 위에 상처가 다 이렇게 아물어진 거예요. 그래서 2번을 더 발랐어요. 예. 그러니까 위에 상처는 다 끝났어요. 그 세비름으로 만든 가장 유명한 약이 있잖아요. 고약이죠, 고약. 이명래 고약. 근데 이명래 고약 어렸을 때 사용해 보셨겠지만 이게 종기 났을 때 사용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사모님 같은 경우는 혀가 패였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패인 정도가 아주 심했어요? 예, 심했어요. 심해가지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할 정도였는데 이걸 딱 한 번 바르고 좋아졌다는 게 너무 대단한 것 같고. 식구들도 다 안 믿었어요. 제가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세비름고가 만병통치는 아니죠. 세비름 자체가 만병통치는 아닌데 제가 약초 방송을 통해서 소개하는 약초들이 어떤 면에서는 정말 큰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매번 실감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약초 공부를 하다 보면 병원에서 해줄 수 없는 것들, 그리고 내 스스로 뭐 운동이나 식이요법을 할 수 없는 것들이 치료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초 공부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비름 고약은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됩니다. 방금 소개한 이분이 판매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또는 저한테 이것 좀 주세요, 만들어 주세요, 이런 요구를 하지 마시고요. 세비름이 나올 때 채취해가지고 번거롭더라도 여러분이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약초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아요가 좀 있어야 이 영상이 아프신 분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좋아요는 눌러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약초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